안녕하십니까, 윤코치TV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당장 6개월 안에 책을 쓸 수 있는 동기부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보는 게 중요하죠.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멍청한 짓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시도해보는 것 자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뭐 운동을 하다가도 에이 뭐 운동해봤자 소용없네 그리고 다시 돌아가 버리니까 옛날로 돌아가 버리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쓰겠다는 마음이 들으셨으면요, 제대로 책을 쓰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책을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은요,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가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냐면요, 내가 과연 책을 쓸 수 있을까라는 부정적인 질문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 자체를 바꾸셔야 돼요. 나는 어떤 책을 쓸 것인가, 이런 식으로 제목을 바꾸는 것이 훨씬 좋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는요 소질이 없는데요, 과연 책을 쓸 수 있을까요? 아니, 소질이 없는지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일단 해봐야지 내가 그거에 대해서 소질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며칠 다니지도 않고 며칠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돼요? 그만두면서 본인이 뭐 소질이 없다는 핑계를 대죠.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이요 소질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소질을 자기 스스로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그걸 또 왜 해야 되는가라는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요 책을 내자고 하면요 자꾸 반대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딴짓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야 네가 잘하고 있는데 무슨 그냥 네가 하고 있는 사업이나 잘해, 아니면 네가 잘하고 있는데 직장이나 잘 다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아니면 또 이제 가정부로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업주부다 그러면 아이들이나 잘 키워, 이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이 자꾸 말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좀 자기가 쓰고 싶은데도 에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나중에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본인이요 이 선택의 부분이 있는 거죠. 선택. 나는 뭘 선택하는 건가? 나는 일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정, 라이프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둘 다 잡으려면요 둘 다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좀 안정되면 다른 부분들 이렇게 조화롭게 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저는요 경력이 없는데 책을 쓸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그럼 대학생이 책을 낸 거는 뭡니까? 그리고 청소년들도 책을 내는데 그건 뭡니까? 바로 대학생들도 책을 낼 수 있었던 건 자기 수준에 맞게, 그리고 자기 경험에 맞게, 그리고 자기 후배들에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안내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대학생이 책을 내는 경우도 보면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아요. 아르바이트를 잘하는 방법,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보면 영어를 또 해서 이렇게 영어 학원을 다녀서 영어를 잘 냈던 방법, 이런 부분들, 아주 구체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같은 또래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훨씬 더 읽기가 쉽더라고요. 근데 너무 나이가 차이가 나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좀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선생님, 저는 돈이 없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책을 내는데 1,000만 원을 두고 들었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저는 1,000만 원을 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요, 그 1,000만 원을 내는 것들은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책을 내는데 왜 그걸 1,000만 원씩이나 냅니까? 그러니까 책이라는 것은 크게 자기가 돈을 내서 내는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기획출판이라는 게 있죠. 기획출판이라는 것은 뭐냐면
본인이 어떤 내가 이러이러한 책을 쓰겠다 그리고 다른 그쪽에서 이런 책을 썼으면 좋겠다 서로 해서 작가로서 뭐 저자로서 이렇게 컨택이 돼서 기획 출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가나 저자는 어떻게 돼요? 책에 대한 어떤 뭐 인세를 받는 거지 결코 돈을 내지 않습니다. 돈을 요구하는 데가 있다면요,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출판사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획 출판이 아닌 경우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비 출판 말고 또 뭐가 생겼냐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기획 출판하고 자비 출판의 가운데 바로 반기획 출판이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죠. 반기획 출판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보니까 첫 책이고 이게 책이 나갈지 안 나갈지 좀 출판사에서 부담스럽다. 그러면 저자하고 그 다음에 출판사하고 반반씩 좀 투자를 하자. 그런 방법에서 우리가 반기획 출판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선생님 저는요 전문가가 아닌데도 책을 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꼭 어떻게 보면요, 전문가만 책을 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장르에 따라서는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실용서나 자기계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낼 수 있지만, 어떤 에세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경험이 없는 사람도 본인의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내는 경우도 있고요. 여섯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선생님 저는 유명한 사람이 아닌데도 책을 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세상에 처음서부터 유명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처음서부터 뭐 태어날 때부터 유명했어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유명한 게 책을 내면서 유명해졌겠죠. 일곱 번째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글쓰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선생님. 저는 글쓰기를 못 쓰는데 과연 책을 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글쓰기가 안 되는데, 사실은 근데 글쓰기가 안 된다는 것도 본인이 자기 자신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뭐 회사를 다녔던 사람들은요, 조금이라도 자기가 보고서를 썼다든지 뭔가 이렇게 썼어요. 실용적인 글을 썼어요. 근데 이제 글쓰기라고 하면 또 문학적인 글쓰기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는 글쓰기를 이렇게 쓴 적이 없는데, 그건 비즈니스 라이팅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쓰는 것들은요, 어떻게 보면 예술성이나 이런 부분이 아닌 실제 어떻게 보면 실용적인 부분을 쓰다 보니까, 실용적 글쓰기다 보니까 그런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이렇게 정말 이쁘게 막 쓰고 뭐 이렇게 화려하게 쓰고 이런 것들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덟 번째가 중요한데, 출판사에서 내준다는 곳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책을 냅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출판사를 다 가보면요, 출판사에 뭐냐면 투고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투고하는 데다가 본인이 이렇게 어떻게 돼요? 내가 이렇게 써가지고 해서 투고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기획서만 써가지고 투고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요즘은 어느 정도 이렇게 책을 좀 쓴 다음에, 그러니까 다 쓰지 않더라도 책에 어느 정도 책을 뭐 60%나 70% 정도 본인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모양을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모양을 만든 다음, 그 다음에 책을 어떻게 보면 출판사를 컨택을 해가지고 그 출판사에서 편집자나 기획자를 만나서 이렇게 작성하는 방식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처럼 어떻게 보면 기획서만 단지 던져가지고 하는 거는 옛날에 이제 저자가 좀 적고 했던 때는 좀 가능했지만, 지금은 워낙 책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는 좀 더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홉 번째는요, 책을 읽어본 적이 없는데 제가 과연 책을 쓸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죠. 아니 그러면 사실 지금서부터 책을 읽는다고 생각하시고 최대한 그 쓰려고 하는 책 있죠?
여러분이 쓰려고 하는 책과 이 책을 좀 보는 참고문헌 같은 경우를 찾아가지고 한 20권 정도만 읽어보시고 아주 독파를 하시면요. 웬만한 책은 내실 수 있어요. 실제. 일본의 뭐 저자 같은 경우에는 15권 정도 읽는다고 합니다. 15권 정도. 그러니까 정말 정독도 해가지고 관련 책을 또 잘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어떤 사람 100권을 읽어가지고 책을 쓴다는 사람도 있고 그 각자 그 자기 취향에서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책을 쓰는 과정 안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아픔이나 그리고 본인이 잘 정리되지 않았던 것들이 책을 쓰면서 어떻게 돼요? 정리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 책을 쓰는 사람들이 성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의 생각도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마음의 상처도 치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책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10번째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책을 쓰면 어떤 것이 좋은가요? 막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에 쓰는데 가장 중요한 공부가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큰 공부는 뭐냐? 책 쓰기가 가장 큰 공부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쓰면서 본인이 많이 다듬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쓰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지만 책을 쓰는 것은 참 보람 있는 일이에요. 우리나라의 어떤 이 지적 수준을 내가 좀 더 높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요. 꾸준히 여러분들 도전하셔서 거기서 성장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 드리시면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이 유튜브에서 가끔 이제 질문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인 컨설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하실까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이 유튜브 안에 여러분들 풀 테니까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질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윤 코치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